포스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김희 포스코 상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탄소 중립 담당 상무 김희입니다. 저는 포스코에서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양에서 여성 최초의 엔지니어로서 90년대 초에 입사를 해서 28년간을 공장장 등을 역임해서 근무했었고요. 제 고향이 여수이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을 빼고는 여수 광양에서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여수 광양망권의 국가산단 재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포스코의 긴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제가 입사하던 90년도 초에 특히 광양에서는 1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기까지 오면서 고로를 증설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거기에 저 또한 저러한 그 안전화와 안전보호를 쓰면서 현장에서 함께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고로를 체인지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년도에 포스코가 창립이 되었고요. 포항이 73년도에 설립을 해서 광양제철소가 92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민영화를 거쳐서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사명을 바꾸고 지금은 글로벌 세계 1위의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포스코는 그 철강사 경쟁력 1위로서 지금 등극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쟁력은 앞으로 탄소 중립과 함께 해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8년도에 창립을 해서 2018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앞으로의 그 100년 기업 완성을 위해서 포스코는 제철보국이라는 이념하에서 이루었지만 이제는 기업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남 그리고 철강 산업이 발휘하고 있는 CO2 다배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금속 중에서 철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배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 자동차 1톤 생산할 때 2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철은 스크랩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률이 높은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 조선 자동차, 기계 등 모든 산업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GDP 30%가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강을 어떻게 친환경 소재로서 해나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거듭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포스코 또한 2020년 12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 정부는 주요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였고 2030에는 탄소 중립 배출에 대해서 감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코프 26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ESG 평가에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투자사 중에서 블랙락이라는 곳이 저희 회사의 주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5월 달에도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행하고 있는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러한 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탄소를 배출하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의 일반 제철 공정은 히타이트 문명 3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가장 경제적이고 품질이 높은, 가성비 높은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탄은 연료로서 사용이 되고 철강석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철은 여기에 반응식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준으로만 보면 Fe2O3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철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이 철에서 산소를 떼내는 작업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의 고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O2를 떼어내는 게 바로 석탄에 있는 카본 C가 O2를 만나서 CO2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은 저 석탄이 철강성을 만나는 여론을 공급하면서 환원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CO2의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철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정으로서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전력을 의존하지 않고 90%를 저희가 부생가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10% 정도는 국가에서 수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을 해나가기 위한 포스코의 로드맵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CCUS입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앞서 말씀드린 석탄과 그리고 기존의 전력을 수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CO2에 대해서 CCUS로 포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포스코의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은 2030년도까지 고로와 전로라고 하는 기존 설비를 활용을 해서 그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2040까지는 스크랩이나 HBI 등 전기로를 사용해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명명한 수소환원 제철의 하이렉스와 전기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설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고로 기반에 있어서의 저희 저탄소 브릿지 기술은 지금 현재는 고로를 가지고 수소환원 제철 가기 전까지 효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써져 있는 그 그림과 같이 고환원 소결강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대체하는 철원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쪽에 바로 수소를 취입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포스코는 스마트 등대 공장이라는 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반에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저탄소 기반의 기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철 스크랩 또한 전기료를 가지고 더 사용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광양제철소에 25년에서 26년도 사이에 전기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자부심은 기존의 포항에 파이넥스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로 공정을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의 철강석을 가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광을 사용하면서 수소를 그림과 같이 20%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2007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350만 톤의 대규모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보다는 친환경적 설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가 수소 환원제철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소 CO2를 포집할 수 있는 설비 또한 지금 현재 있고, 그것은 순도 70%의 CCUS의 기반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환원 제철을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파이넥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환원 제철에 대한 명명은 하이렉스라고 명명을 하였고, 수소 유동 환원로와 전기로를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를 제외한 카본을 제외하고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만났던 C와 O2가 HRO2로 만나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 기법으로 갈 예정이고, 이거는 앞으로 2030년까지 데모 플랜트를 통해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의 수산원 제철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곳이 스웨덴의 SSB입니다. 작년에 1시간당 1톤 정도의 퍼실풀이라는 스틸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먼저 선점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고요. 또한 저희는 그 기술보다는 좀 더 기술에 있어서 가능성을 더 두고 있는 게, 유럽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펠렛이라는 중간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바로 철강석을 가공하지 않는 공정으로서 CO2 배출 원단위를 훨씬 낮추면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유럽에 가서 수환원 제철에 대한 하이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이러한 수환원 제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유럽 철강사들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저희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이러한 기술의 공조들은 더욱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적 감축을 위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생산에서 공급까지의 밸류체인에서의 탄소 배출과 그 중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저희는 시멘트라든지 바다의 숲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시장 요구에 맞춰서 친환경 고기능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2011년에 300만 톤 체제로 그린, 솔라, 그리고 수소 강제 등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자동차의 모빌리티에 있어서도 경량화나 주행거리를 단축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것으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저감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상황, 그리고 투자가, 평가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고객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각 고객사들을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철 스크랩을 대량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IT사라든지 여러 타이어 회사들이 발생이 되고, 또한 탄소 배출 원단위를 30% 이하로 해야지만이 공급을 받겠다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에서도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수소환원 제철을 나가고자 하는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포스코의 탄소 중립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비즈니스 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EU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적인 전략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20, 30년 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펀드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린 수소 및 또 청정 에너지에 대한 CCUS에 대한 공급망들에 대해서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또한 국가와 함께 그린 전력과 그린 수소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저희는 지금 기술에 더 수소하는 제철에 대한 기술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점점 가능성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점차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차례 유럽에 간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늦추는 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체계를 더 갖추고 더 당기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희는 좀 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시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요구 사항은 일반인들이 느끼기보다는 저희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에 있어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제품 하나하나의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 저탄소 요구 사항은 시급하게 저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지금 탄소 중립은 에너지 대전환이고, 그리고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과 일상의 대전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앞서 박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국의 험버 지역, 독일의 웨스트 코스트, 그리고 이번에 SSB의 스웨덴 지역조차도 하나의 철강사 혼자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에너지 회사,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수소, 그리고 철강사 회사가 함께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앞서 말씀드린 SSB에서는 최초의 퍼실프리를 가지고 퍼실프리 무화석 연료 스틸을 가지고 그쪽 스웨덴 국왕이 바이든 대통령이 갔을 때 그걸 선물한 사례까지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그린 수소라든지 그린 전력에 대한 공급망의 형성은 저희 포스코와 기술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같이 지원한 체계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포스코는 국제사회와 또한 정부 투자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서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또 다른 산업 창출을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만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산학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 여수 광양만권 저희 새로운 국가 산단 재창조에 국가 부흥의 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김희 포스코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